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법조팀 이시열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이번 선고가 내용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관심이 꽤 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만큼 작년 직전 선고 결과에 영향받을 것이란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 현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8인의 헌법재판관은 크게 중도, 보수 성향 4명과 진보 성향 4명으로 나뉩니다. 재판관들이 자신의 성향에 따라 선택을 할지 아니면 반대로 만장일치를 할지 관심이 쏠리는 거죠. 네.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사유 중 하나가 바로 야당이 주도한 이런 줄탄핵이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재판관들의 판단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야당이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건 아니라고 했더라고요. 대통령 측 주장과는 어쨌든 다른 결론을 내린 거고요. 재판관들 성향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바로 현 8인 체제로 구성된 첫 결론이었죠.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은 기각 의견을 냈고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4대 4로 갈리면서 탄핵은 기각됐는데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잇따랐습니다. 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윤 대통령 선고도 기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는 8명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죠. 네네. 그나마 진보 성향의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별개의 의견을 낸 정도였습니다. 오늘 결과만 놓고 본다면 재판관 성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헌재연구관 출신 법조인도 MBN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 중요도를 생각해 봤을 때 성향에 따라 달리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따라서 탄핵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그 사유만 확실하면 윤 대통령 선고도 충분히 만장일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만장일치 결론이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중도 보수 성향의 재판관이 6명,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2명 구도였는데요. 그랬죠. 법조계에서도 일부 탄핵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재판관 8명 모두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소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지금 선고가 굉장히 늦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네, 박 전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 이후 11일간 수기를 거쳐 선고가 났는데 지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최종 변론이 끝난 지 벌써 16일이 지났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영향을 줬다. 여러 탄핵 재판들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시간이 길어졌다는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계류됐던 주요 사건들을 하나씩 털어낸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금요일에 이뤄졌다는 걸 고려했을 때 당초 내일 선고가 유력했는데요. 그랬죠. 아직까지 헌재에 공지가 없는 걸 고려해본다면 다음 주 21일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지금까지 이시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